12월 네. 3일 이제 그 일이 터진 건데 이제 네. 수사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사람의 성향을 또 잘 아시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서류 안 받는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은 할 거라고 또 잘 알고 계신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는지. 서류를 안 받는다는 게 네. 한 2주, 3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늦출 수는 있지만 그 네. 이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전략이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아. 검찰총장 시절에 네. 이제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징계하기 전에 네. 그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 감찰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감찰 담당관인 네. 박은정 지금 네,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원정 팀에서 이 감찰을 위해서 네. 그것도 예우를 해드리겠다, 예의를 갖추어서 감찰팀이 방문 조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불러서 소환 불러야죠. 조사를 예, 예, 하는데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예우를 최대한 해드리고. 방문 조사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 요지를 써가지고 예. 이제 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음. 그 부하가 나와가지고 막 욕설을 퍼부었어요. 부하가 그래서 그 소환 서류 방문 조사 일정 서류를 놓고 왔는데 서류도 그러면 제대로 전달 못한 거예요? 놓고 왔는데 네. 그걸 그때 그 형사기획과장이 네. 그 부하죠. 이걸 들고 법무부까지 쫓아왔어요. 뒤쫓아와가지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아, 이거 팩트예요? 네, 팩트예요. 네. 그리고 원래는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조사가 필요할 때는 법무부에서 얼마든지 네, 네. 그 서류 갖다 주고 네, 네. 조사 받으세요 할 수 네, 있는 네, 건데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서류를 다시 들고 와서 들고 와서 욕설을 막 하면서 네, 팽개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조사가 불가능하니 바로 이건 징계감이고 징계 사유에 들어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징계 청구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전과가 있네. 그렇죠. 근데 서류 안 지금 그때 하던 그 성질 그대로 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없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렇게 안 하면 네.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럼- 누군데 이런 생각에. 그럼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고 원래 그냥 계속 그런 사람. 나한테 이러지 말아라라고 하고 네네.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니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네, 이런 네. 이제 스탠스라는 말씀이시구나. 그 왕도 네. 그냥 이게 실수를 안 지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말은 안 되죠 그게. 그냥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존재야. 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왕이야. 왕이야. 그 성정을 보인 것처럼 네. 이것도 그건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나를 상대로 오라가라 해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대로. 약간 거리낌이 없군요.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초법적인. 네. 그래서 네. 지금의 모습이 전혀 이상하진 않으시겠군요. 본 그 기시감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볼 때는 네. 뭐 저렇게 해서 뭐 뭔가 하겠다는 전략이 건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전략 아니고 원래 그런. 네. 탄핵은 서류를 안 네. 받아도 일단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일단 공시송달 형태로 해서 그냥 그렇죠. 재판을 진행할 네, 것 네, 같은데 네. 수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신병 확보를 한 번은 네, 해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 25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고. 네, 그 자체가 네. 이제 구속에 대한 사유가 되는 거죠. 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네. 이제 체포영장의 요건이 되는 거죠. 소환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인데 체포를 해도 또 영장은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아예 사전 구속 영장을 들고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집행 불응 또는 증거인멸 뭐 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사전 구속 영장도 나오리라고 봐요. 판사가 발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이미. 네. 네. 근데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언제쯤? 시점은 네. 지금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 다만 이제 네. 구속을 하게 되면 이제 뭐 2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네. 바로 기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사가 내용을 갖출 수 있느냐.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걸 점검을 해보겠죠. 근데 이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 자체가 네, 이거 뭐 꼭 다른 나라 뭐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쌓아온 게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나라의 있었지만 품격. 근데 네. 대통령 그렇게 막 네. 어디 저 수갑차고 네. 끌려가는 거 사진 외신에서 또 엄청 찍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생각해도 참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그냥 조사 좀 이렇게 받으면 네.
뭐 조사 좀 받고 이렇게 하면 될 지금 것 같아요. 윤석열 편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네. 어쨌든 그 사전 구속 영장을 들고 가서 네. 강제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진행자님하고 네. 반대로 네. 이렇게 헌법을 파괴했으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아. 건데 모범을 안 보이고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네, 네. 외신에 나갈 만큼 체포돼서 네.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래요? 이제 네. 법적 절차를 통해서 네, 네. 충분히 우리는 징계할 수 이런 있는 나라다. 나라다. 이걸 보여줘야 아. 한다. 네, 네. 근데 그게 시나리오상 가장 높은 지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없으니까. 않으니까. 아. 네. 자기 발로 좀 나왔으면 나는 좋겠다는 계속 생각인데. 네,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냥 근데 뭐 이제 끌려 나가는 걸 보는 네.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된다. 지금 하지만 12.3 내란 사태의 최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수사를 피할 꿍리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또다시 측근 변호사를 통해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장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또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핵심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이 우선. 그러니까 이 우선적인 탄핵을 정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엄에 이르게 된 국정 난맥 상황 등 전반을 봐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가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탄핵소추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심정도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냐는 질문엔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와 검찰 특수본의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체포영장 청구도 내비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우선 입장은 탄핵 심판 방어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피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작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서류 송달은 계속해서 수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데 저희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서류를 다 받은 걸로 처리하자고 결론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략에 헌재가 강수를 둔 겁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재는 지난주 답변 요구서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포고령,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지난 20일에 전달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6명 모두가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겁니다.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재판관들이 하나로 뭉쳐 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연 전략에 강수를 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또 그러면서 왜 헌재의 서류는 안 받는 건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바로 물어보죠.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대통령. 어떤 계산인가요? 체포나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지난 20일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모두 수치 거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는 2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3차에 동하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고 내세운 건 이렇게 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탄핵 심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변론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가요?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역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 체포나 구속 수사를 하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작 이 탄핵 심판 서류 같은 거 다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는 것도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데 이 탄핵 심판을 앞세워 수사는 뒷전에 두고 탄핵 심판은 최대한 늦추면서 그 사이 여론전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사도 미루고 탄핵 심판도 늦추고 모두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가 그대로 밟고 있는 셈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과 무관하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에 나선다면 윤 대통령이 이걸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태도라면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심판 방어권을 이유로 여론전을 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내놓은 오늘도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더더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하루빨리 임명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수사기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가 먹히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박병현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